안녕하세요. 자, 또 출근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오늘 저희가 도시개발법인데요. 페이지 228페이지. 이 개발법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예,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지구, 기, 사, 지 그러죠. 그런데 거기 사가 뭐예요? 사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렇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은 정하는데 그런데 그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는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은 또 상호 연관이 있겠죠.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따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개발법에 국토계획법에 사용한 용어가 이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이 개발법 거기 나와 있고 강의 노트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입니다. 이 228페이지 그림 보니까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그림 보면 어때요? 못생긴 땅이죠? 못생긴 땅을 어떻게 이쁜이 땅으로 만들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긴 적을 이쁜이 땅으로 만든다. 우리 전주에도 개발 사업 많이 하죠? 그죠? 예, 어디 해요? 어디? 좀 뭐 만성지구니 에코시티니 효천지구니 이게 다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죠. 택지 개발하는 거예요. 택지 개발. 그러면 택지 개발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합니까?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 단지하고 뭐 조성하기 위해서요? 시가지 조성하는 거. 규모가 작으면 단지 조성이고 규모가 크면 시가 조성이고 그래서 단지 시가지 조성한 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은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요? 시행자가 땅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리고 또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일부 지역은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방식. 혼용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지금 적용되고 있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 어디예요? 만성지구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효천지구 그리고 혼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어디? 에코시티. 에코시티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다 적용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 용어 정리합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그러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이 실시될 지역을 말하고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고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1번 개발구역, 2번 개발사업. 단지 시가 조성한 사업 말한다. 3번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개발 사업 하려면 이적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해요. 참고로 이 전주에서는 여기가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라고 만성지구 지정은 누가 할까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이런 지정권자가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볼까요? 230페이지. 개발 계획의 수립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수립 시기를 보면요. 원칙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이하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왼쪽 날개 나왔죠? 먼저 개발 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딱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서 맞추면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계획 후 구역 지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원칙이 나와요? A가 나와요? 예외.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예외. 자, 어떤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을 공모하고 있대요. 공모하면 그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 그래서 우리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주로 그 박스에 있는 지역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예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이 보전 지역이 개발이 되는 미성숙지, 미개발 지역이 구역이 지정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도 일정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전체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 중에 생산 녹지 지역이 30% 이하이면 그런 지역도 생산 녹지 지역에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녹지 지역 그러면 또 이 국토계획법에서 3개가 있었죠. 무슨 녹지 지역, 무슨 녹지 지역, 무슨 녹지 지역 있어요?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있죠? 그런데 보존 녹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에다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도시적.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이면 도시가 아닌 지역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예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면 뭐 관리적도 해당될 것이고, 농림적도 해당될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그랬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관중과 협의하 지정한 지역. 그런데 무엇은 제외합니까?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은 제외한다.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은 제외한다. 이 말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도 구역 지정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니까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2번 다 답은 5번째였습니다.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조금이라는 기준은 30%. 30% 전체 면적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30% 이하이다. 근데 여기를 40%라고 한번 낸 적이 있고 50%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출에 보니까 거기 계획관리 지역에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왜 그래요?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외는 시험에 지문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거기를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해야 됩니까? 당해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맞게 즉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즉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의 상호조화 330만에다 줄 쳐주셔야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합 기능이 도모되도록 개발 수립한 이야기죠. 330만이면 신도시 개발입니다. 100만 평이니까요. 이런 지역에서는 특정 기능의 우선 배치가 아니라 주거, 생산, 교육, 일학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복합 기능이 도모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도시를 스스로 충족시키라는 이야기죠. 이런 도시를 우리는 무슨 도시라 그랬어요? 자족 도시. 스스로 충족시키는 도시. 자족 도시가 도모되도록 개발 계획 수립해라. 개발 계획 규모가 얼마 이상인 적은요? 330만.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발 계획 공모입니다. 뭐 공모할 수 있다는 말이고 공모에서 공모자가 응모자가 선정되면 그 자를 우선적인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밑에 4번 기준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시험에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나오는 유형은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개발계획에 맞게끔 나중에 시행자는 뭐 하겠어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이 실시계획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 G 나왔죠? 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실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택지 개발하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그게 환지 계획인데 환지 계획도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잘 물어보니까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의 내용이다고요? 실시 계획의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것이 다만 개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나와 있고 다만 13, 14, 15, 16 거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오죠. 그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죠. 13, 14, 15, 16이니까 4개죠. 4개. 그럼 뒤로 넘겨보시면 13, 14, 15, 16이 있고 또 왼쪽에도 또 빠져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구역 지정 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어떻게? 순이마 비센다 그죠? 13, 14, 15, 16을 순이마 비센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순이마 비센다. 순이 뭐예요? 순이 순환개발 거기에 있는 16번인가요? 순환개발 그리고 임이 뭐예요? 임대주택 15번인가요?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13번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그리고 세는 뭐예요? 세는 14번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4개, 5개 나오면 긴장 하나 없으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순이마 피센다. 그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또 잘 나오는 것이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요. 그 개발계획을 우리 개발사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은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동의를. 왜 얻어야 될까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차이는 큰 차이는 뭐예요? 수용 방식은 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땅을 다 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다 내보내고 보상금 지급하고 내보내서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서 시행자가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해지역이 택지 개발이 되면 소유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교환받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얘기죠. 동의를.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 방식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 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에 한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동의. 토지 면적. 저기 있는 토지 면적 얼마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환지 방식에 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의 얻어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수립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변경할 때는 변경도 똑같이 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동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 밑에 박스에 경미한 변경 나와 있죠.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됐는데 나오면 틀리세요. 자, 틀리면 돼요. 겁나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나 풀 때 기출 문제나 한 풀 때 확인할 것이고 지금 보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예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요. 그 예외입니다. 예외 첫 번째 거예요. 동의.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대.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 면제. 이 면제 규정이 잘 나옵니다. 면제.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야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일 때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지자체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요 지문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국가가 나온 적도 있고 한 번은 지자체가 나온 적도 있는데 국가든 지자체든 시행자가 그들인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본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간주 또는 의제. 그죠? 근데 여기는 동의를 지정권자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대요. 여기는 시행자가 누구인 경우냐면 조합인 경우입니다. 조합인 경우. 조합은 어떨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은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뭐가 있어요?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조합원 총회가 있죠. 총회를 열어서 이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 3분의 2와 2분의 1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면 그러면 지정권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문이 길어요 안 길어요? 겁나 깁니다. 길어서 시험에 출제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 1번 위에 있는 동의 면제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 지문만 잘 이해하시고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을 본다. 그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개발계획의 변경입니다.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요청에 의해서 개발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출제됐죠.
직접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요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아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얻으라고 그랬죠.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 뒤에서 좀 이따 우리 도시개발조합 배울 거예요. 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도 3분의 2, 2분의 1 동의였거든요. 그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궁금하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참을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는 개발구역 지정을 보겠습니다. 개발구역. 개발 사업할 때는 구역 지정하는 거 계획도 중요하고 구역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디까지 구역을 지정하고 누가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먼저 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참 잘 물어보죠. 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예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니까 지자체장에게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지자체장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정할까요?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 종전에는 국가의 권한인데 이제 지자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면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다만 이 도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죠.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우리 전주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한다고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 50만 이상이란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대도시장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고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장은 목에 힘주고 다닐만 해요. 예, 대도시장은. 그러나 일반 시군지구 익산시라든지 완주군에서는 누가 구역을 지정해요? 이 익산시장 완주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도지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시장군수가 요청하겠죠. 예, 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역을 지정할 지역이 지정할 지역이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누가 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누가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누가 구역을 지정할까? 우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혁신도시는 어디하고 어디가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전주시하고 또 완주군이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전주시장이 구역을 지정할 텐데 그리고 완주군에다는 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그때는 누가 구역을 지정할까요? 혁신도시 구역 지정은 누가 했을까요? 그때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행정 권한을 갖는 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걸친다고 국장 걸면 안 돼요. 예, 이 권한을 갖는 사람들끼리 1차적으로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적으로 구역 지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 사업에 대한 방해하지 않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협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걸칠 때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협의해서 지정하지 않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밑에 예외. 이제는 지자체 시대니까 이런 지자체장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하지만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있나요?
국장이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오고 무수히 나왔습니다. 4개, 5개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어떻게 암기했어요?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중국집 천정에 불.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 예, 그렇게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가 여기 있네.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죠.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예,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중앙행정기관. 이 부분 잘 나왔죠?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한다.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누구예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누구였어요? 예, 장관이라고 그랬죠? 수업 첫 시간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장관을 말한다. 그죠? 장관이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자, 요청을 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장관이 요청하면.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익산시장 완주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요청해야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고,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여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장. 자, 요 놈도 자주 물어봤죠. 여기는 누구예요? 국가가 투자하여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장과 그리고 국가가 출연하여 만든 정부 출연기관의 장. 여기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가 투자해서 또는 출연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대. 이 사람들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자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한한다 그래요.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바꿔서 물어보죠? 지자체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 뭐예요? 지방공사. 지방공사 사장이 제안하면 지방공사 사장이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지방공사 사장은 아니고 이 지방공사 사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방공사 사장 그러면 안 돼요. 지방공사 사장이 뭐 얼마 이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방공사 사장이 제안하면 국장이 가 그래요. 가.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체크를 딱 해주시고 예, 공공기관의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제안하면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네요. 아까 혁신도시 이야기했는데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정에 대한 협의 불성립할 때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협의 불성립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천재지변 등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니까.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중국집 천정에 불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들이 개발구역 지정권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정 요청을 또 볼게요.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 지정 요청은 바로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지정 요청. 지정 요청 보고 지정 제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서 시장은 누구는 빼고 시장 요청은
대도시장은 빼죠. 왜 대도시장은 빼요? 우리 전주시장은 요청할 이유가 없지. 전주시장이 지정권자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요? 요청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해야죠. 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익산시장 완주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아까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요청하고. 요청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시군구, 당해 지역에 있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요청합니다.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요청할 때는 자문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장관은 누구한테요?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 그렇게 딱 구분해 정리하시고,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정권자, 지정요청, 그 다음에 지정제한을 보겠습니다. 지정제한. 지정권자는 높은 놈, 요청은 아랫놈. 지정제한은 누가 해요? 제한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은 누가 해요?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시행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누구예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죠. 시행자가. 뒤에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고 그래요. 그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해요. 그런데 여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중에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제한권이 없다. 국가 지자체는 없고, 국가 지자체가 자기가 지정권자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누구는 제외한다. 조합은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 그죠? 왜 조합은 제한권이 없어요? 조합은 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이라는 것은 설립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제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제한자도 시험에 출제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근데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있는 관할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의 상대방은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하면 시도지사가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니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안이 설득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 요청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은 이제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하는데, 우리 제안도 여기서 두 명이 나오네. 두 명이. 누구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 있었죠? 그 중에 제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지정을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왔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은 그때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원칙, 예외 이런 분들 딱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그 부분들 구분할 수 있고, 요청도 따로따로, 제한도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근데 제안할 때는 제안서를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 제안서를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그것이 문제 되겠죠. 그때는 누구한테 보내라는 얘기예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될 때는 제안서를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다 제안서를 제출하지 말고, 그 가장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해라. 그죠? 면적이 가장 큰 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나왔고,
그럼 양가로 3번 제한의 동의. 그러면 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여기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죠. 근데 공공사업자가 제한할 때는 뭐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보증 동의 나오면 무조건 누구한테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제한할 때 뭐 동의를 얻어서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에코시티는 태형건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코시티 내가 조성해 보겠습니다. 구역 한번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민간 사업자는 제한할 때는 먼저 당해 지역에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야 돼요. 민간 사업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얼마큼의 동의 얻어요?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동의를 얻어서. 근데 여기는 면적만 얻으면 면적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3분의 2.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동의가 3분의 2분의 1 나오는데 여기는 3분의 2만 나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라. 그러면 제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민간 사업 시행자. 그런데 여기에 동의에는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제한하면 우리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제한하면 이 제한을 반영할 것인지 수용 여부 통보. 자, 수용 여부 통보. 수용이란 말은 반영 여부 통보다 이 말이죠.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수용 여부 통보. 우리 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월 이내요? 1월 이내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면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 몇 월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월. 그러면 이 개발법은 뭐든지 이 템포가 빨라요. 1월. 그러면 오른쪽 날개 비교 맨 밑에 이 제한할 때 반영 여부 통보가 우리 공법에서 세 군데가 나오네. 이미 한 번은 배웠고,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었죠. 그럼 주민이 기지산대 제한하면 입안권자는 반영 여부 통보를 매일 이내 통보해 줬어요. 국토계획 오른쪽 날개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날개 매일요. 주민이 제한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죠. 다만 거기서도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매일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이제 45일 플러스 30일입니다. 45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또 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제한하면 이때는 반영 여부 통보는 얼마예요? 1월 플러스 1월. 자, 1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정비법에서는요.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에게 정비계획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주민, 여기는 시행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제한하면 위반권자는 매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냐면 여기는 또 60일. 단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게 제한시 이 반영 여부 통보에 대한 규정입니다. 반영 여부 통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해놨을까? 그냥 일치시켜주면 안 될까? 숫자 다 같이 일치시켜주면 안 돼요? 예? 뭐 1월 한다든지 45일 한다든지 60일 한다든지 그렇게 일치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됩니까? 되죠? 예, 되는데 왜 이렇게 막 틀리게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저를 국회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딱 일치시켜버릴 테니까 딱. 예, 그러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비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밑에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 여기서도 비용 부담이 나오고 여기서도 비용 부담이 나와. 여기서도 비용 부담 제한할 때는 그러면
제한한 자가 수익이 발생한 자니까 그 자에게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 가능. 이건 국토계획법 개발법에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에 대한 지문이 국토계획법에도 잘 나오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잘 나와요. 예, 우리들의 적극적 참여 제도니까 예, 그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제한 이렇게 정리하시고 높은 놈, 아래 놈,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면 이제 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래는 이들이에요. 이들. 예, 국장은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고. 그러면 이들이 저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밑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최근 뭐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 이런 분들 나오면 땡큐죠.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도시지역은 우리 주상공록이 있어요. 주상공록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어느 지역은 보존녹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보존녹지는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먼저 그것부터 기억하시고 보존녹지 뺀 나머지들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얼마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1만이거든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나 공업지역은 공장 들어서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만 갖고는 좀 부족해.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3만 이상. 그럼 주상공 다 해결했죠?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제가 보존 녹지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연 녹지는 개발 가능한 땅이니까 당연히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산 녹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전체 면적 중에 30% 이하인 경우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예,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얼마 이상 되게 해야 됩니까? 1만.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예, 규모가 1만 아니면 3만이죠. 1만 아니면 3만. 공원만 3만이고 나머지는 1만. 그리고 보존 녹지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이야 원래부터 도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택지 개발하는 건 도시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서 택지 개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 도시를 만들려면 1만 3만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 예,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예요? 30만.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개발을 해야겠어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그럼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요? 30만 이상. 다만 3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소 기준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그리고 예,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1과 2 초등학교 용지 등이 확보되고 도로 조건이 갖추고 그러면 그때는 얼마 이상이어도 된다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런 박스에 있는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에 그죠? 예, 이런 분들 1만 3만 30만 10만 이런 규모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먼저 1차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1만 3만 30만 10만 이렇게 규모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규모를 봤어요. 그죠? 위에 있는 구역 지정하는 규모 지역과 규모를 봤는데 밑에 2번을 볼게요. 그 위에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예, 규모를 봤는데 그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위에 있는 지역 중에서 주상공이 아닌 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 뭐 어느 지역이에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이죠. 그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위에 있는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대. 계획이. 어디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와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위에 있는 규모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적 외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개발 가능한 계획이 수립이 없으면 그때는 어디에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해야 된대. 계획이 수립이 없이 위에 있는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 2번은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러면 돈 되는 땅은, 무조건 돈 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이 돈 되는 땅이잖아요. 행정청이 계획 수립 없이 규모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항상 돈 되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런데 오른쪽 3번 1과 2의 이런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대. 규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대. 계획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대. 이런 규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아직 국외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규모에 상관없이 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어느 지역? 칠학지구, 치동글뱅이,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동글뱅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동글뱅이. 그러면 동글뱅이 쳤던 분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치개지.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치하면 개대치, 그죠? 치하면 개대치, 치하면 개대지, 치개지, 치하면 개대지. 제가 치하면 개대입니다. 개. 그래서 술을 웬만하면 안 마십니다. 자, 치하면 개대지, 치개지.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뭐 규모 이런 거 적용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규모장.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원래 상업적에다가 개발구 지정할 때는 얼마야 돼요? 1만 제곱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상업적에서는 8,000제곱미터의 개발구 지정이 가능하다. 맞을까 틀린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규모 제한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규모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30만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에서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그런데 어디는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구역 지정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낼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중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 자연녹지지역. 몇 번이에요? 5번 자연녹지지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계획 수립하고는 상관없지만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아까 왼쪽에 1번 있었잖아요.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도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발구역 분할 결합. 이것도 오지선다 지문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나요? 분할 결합 가능합니다. 분할할 수 있고 결합은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결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할 때는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분할 후 면적은 얼마 이상이 된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1만이잖아요. 1만. 그죠?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다. 그 부분만 딱 체크합니다. 그래서 예, 개발구역 규모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인데 좀만 치웠다죠.